안녕하세요. 오늘은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의 한가운데에 있는 한 기업을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헬스케어, 특히 건강보험업계가 전반적으로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거든요. 비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여기저기서 경고등이 켜지고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 어떤 이들은 2026년에 극적인 반전을 이뤄낼 숨겨진 보석 같은 기업이 있다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네, 바로 그 기술로 무장하고 개인 건강보험 시장의 판도를 바꾸려 했던 오스카 헬스라는 회사 이야기입니다. 오스카헬스. 사실 겉으로 드러난 지표만 보면 상황이 꽤 심각해 보여요. 지난 1년 동안 주가는 25%나 하락했고요. 25%나요? 네, 그리고 최근 분기에는 우리 돈으로 한 1,700억 원이 넘는 1억 2,900만 달러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으니까요. 숫자만 보면 위기라는 말 외에는 설명이 좀 어렵죠. 그렇네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마치 탐정처럼 이 사건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 회사가 겪고 있는 위기의 실체는 무엇이고 또 주가와 실적이라는 이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2026년에 대반전이라는 가설이 나올 수 있는지 그 논리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겠습니다. 흥미롭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우선 현재 상황, 그러니까 이 사건의 현장부터 좀 자세히 살펴봐야겠죠. 오스카헬스가 직면한 어려움이 단순히 업계 전체가 춥다고 덩달아 감기 걸린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회사에만 유독 더 치명적인 악재들이 겹친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요? 핵심적인 요인은 두 가지인데 이게 마치 협공처럼 회사를 옥죄고 있습니다. 두 가지요. 첫 번째는 일단 업계 공통의 문제입니다. 바로 의료비 손실률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죠. 의료비 손실률? 네. 팬데믹 이후에 사람들이 막 미뤄왔던 진료를 받거나 더 적극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보험사가 가입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고 있는 겁니다. 최근 분기 손실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이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당으로 치면 손님들이 예상보다 너무 많이 먹어서 재료비가 매출을 넘어서기 시작했다 이런 거군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요인은 오스카 헬스에게 훨씬 더 뼈아픕니다. 더 뼈아프다고요? 네. 회사의 사업 모델 자체를 흔드는 문제인데 바로 정부 보조금 종료입니다. 정부 보조금 종료? 이 회사는 직장보험이 없는 개인들을 위한 ACA, 즉 Affordable Care Act, 마켓플레이스에 거의 모든 것을 걸고 있거든요. 그 ACA 마켓플레이스. 이게 일종의 나라에서 운영하는 건강보험 온라인 쇼핑몰 같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장이고 오스카는 바로 이 시장의 강자고요. 네, 정확합니다. 그런데 팬데믹 기간 동안 이 쇼핑몰 이용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가 보험료를 대폭 지원해줬는데 이 확대된 보조금이 올해로 끝나는 겁니다. 그게 끝나는군요. 네. 다른 거대 보험사들은 직장보험, 노인보험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서 충격이 분산되는데요. 네네. 개인 시장에 올인한 오스카는 이 보조금 절벽이라는 쓰나미를 그냥 온몸으로 맞아야 하는 상황인 거죠. 이야. 비용을 오르는데 고객의 실질 구매력은 급감하는 그야말로 이중고에 처한 겁니다. 와, 이거 정말 쉽지 않은데요. 재료비는 폭등하는데 손님들 주머니 사정은 급격히 나빠지는 상황이라니. 거의 외줄타기 하는 심정이겠어요? 그렇죠. 이런 암울한 그림을 보고 있는데 대체 어디서 2026년에 회사가 수익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뭔가 우리가 모르는 비장의 카드를 숨기고 있는 건가요? 그 비장의 카드라는 게요. 사실은 숨겨진 무기가 아니라 아주 대담하고 정면 돌파에 가까운 전략입니다. 정면 돌파요? 네. 바로 내년에 보험료를 평균 28%나 인상하겠다고 계획한 겁니다. 잠깐만요. 28%요? 지금 숫자를 잘못 읽으신 건 아니죠? 2.8%가 아니고요? 하하, 네, 28% 맞습니다. 아니, 정부 보조금도 사라져서 고객 부담이 커지는 마당에 가격까지 거의 30% 가까이 올리겠다니요? 이건 거의 사업을 접겠다는 선언처럼 들리는데요? 그렇죠. 고객들이 우리는 바보가 아니다라면서 경쟁사로 다 떠나버리는 거 아닐까요?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고 그래서 시장이 이 회사를 비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물론 엄청난 도박이죠. 네. 하지만 오스카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자 오히려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과감한 조치입니다. 불확실성을 제거한다. 네. 치솟는 의료 비용을 감당하고 회사의 재무 구조를 정상으로 돌려놓으려면 이 정도의 충격 요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거죠.
손실의 고리를 끊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인 셈입니다. 일종의 독하지만 효과 빠른 약을 처방한 셈이군요. 그래도 후폭풍이 엄청날 텐데요. 그렇습니다. 단기적인 가입자 이탈은 각오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이 전략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측면이죠? 보조금 문제가 일단락되고 새로운 가격이 시장에 적용되고 나면 시장 참여자 모두가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게 됩니다. 아, 즉, 계속해서 시장을 짓누르던 보조금이 끝나면 어떡하지? 라는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일회성 리셋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일종의 리셋 버튼을 누르는 거군요. 맞습니다. 2026년부터는 이 새로운 현실 위에서 더 건강해진 재무 구조를 가지고 다시 출발선을 끊을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고름을 짜내서 새살이 돋게 하겠다는 외과 시술적 접근이라는 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수술이 성공하려면 환자의 체력이 버텨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고객들이라는 체력이 다 빠져나가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특히 보조금까지 사라지는 마당에 이 엄청난 가격 인상을 감수하고도 오스카에 남을 이유가 과연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회사의 장기적인 가치를 논할 때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자 이번 반전 드라마의 핵심 전제입니다. 오, 핵심 전제. 오스카 헬스의 본질적인 경쟁력은 가격이 아니라 기술에 기반한 압도적인 고객 경험에 있습니다. 기술이요? 네, 복잡하고 불친절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악명 높은 미국 건강보험 시스템을 스마트폰 앱 하나로 아주 쉽고 편리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압도적인 고객 경험이라는 말이 조금 막연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예를 들어 제가 가입자라면 뭐가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보죠. 보통 미국에서 보험을 이용해서 전문의를 예약하려면 보험사 웹사이트에서 끝없는 목록을 뒤지거나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한참을 기다려야 합니다. 생각만 해도 답답하네요. 예약 앱으로 식당을 찾듯이 몇 번의 터치만으로 내 주변의 의사를 찾고 예약하고 심지어 예상 진료비까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의사와 문자를 주고받을 수도 있고요. 와, 그건 정말 편리하겠는데요? 바로 이런 편리함에 한번 익숙해진 고객은 가격이 조금 오르더라도 예전에 그 복잡하고 불친절한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 락인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다른 보험사들이 비용과 보장 내역이라는 전통적인 전쟁터에서 싸울 때 오스카는 경험과 편리함이라는 다른 차원의 경쟁을 하고 있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마치 저가 항공사들이 가격으로만 경쟁할 때 혼자서 뛰어난 서비스와 편안함으로 승부하는 프리미엄 항공사처럼요. 그 전략이 실제로 통했나요? 숫자가 그 증거입니다. 2019년에 20만 명에 불과했던 고객 수가 현재 21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20만에서 210만이요? 네, 불과 몇 년 만에 10배 이상 성장한 거죠. 이건 뭐 웬만한 K-팝 그룹의 팬덤 성장 속도보다 빠른 겁니다. 하하, 그 정도인가요? 네, 단순히 가격이 조금 싸다는 이유만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폭발적인 성장세죠. 그들의 서비스가 사용자들에게 제대로 먹혔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기에 더 큰 그림을 덧붙여야 합니다. 미국의 건강보험 시장은 아주 느리지만 분명하게 회사가 들어주는 직장보험 중심에서 개인이 직접 선택하는 가입자 중심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거든요. 긱 이코노미 같은 흐름 때문이겠군요. 맞습니다. 긱 이코노미가 확산되고 평생 직장의 개념이 희미해지면서 나타나는 거대한 흐름이죠. 오스카 헬스는 바로 이 미래 시장의 최전선에 서서 가장 먼저 고객 경험을 혁신해온 선두주자인 셈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단기적으로는 최악의 상황이지만 장기적인 트렌드와 고객 경험이라는 근본적인 경쟁력은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럼 이 모든 조각들을 모아서 투자 관점에서 최종 그림을 한번 맞춰보죠. 이 회사가 왜 매력적인 가치주라는 주장이 나오는지 그 계산법이 궁금해집니다. 왜 시장은 이 강력한 고객 경험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주지 않고 있는 걸까요? 현재 시장은 2025년에 닥칠 악재, 즉 보조금 종료와 고객 이탈이라는 비관론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그 비관론이 2026년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주가를 평가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만약
오스카의 대담한 계획이 성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보죠. 네, 가입자 수가 가격 인상 때문에 다소 줄어든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도 28%라는 큰 폭의 가격 인상 덕분에 연간 보험료 수익은 약 12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120억 달러. 물론 건강보험 사업은 마진이 아주 박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보수적으로 단 5%의 순이익률만 달성한다고 가정해보죠. 120억 달러의 5%면 연간 6억 달러의 순이익이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오스카 헬스의 전체 시가총액은 약 44억 달러 수준입니다. 44억 달러. 6억 달러의 이익을 내는 회사의 가치가 44억 달러라면 주가 수익 비율, 즉 PE는 44 나누기 6, 그러니까 7.3배 정도가 됩니다. 8배가 채 안 되는 거죠. PE가 8비 미만이라면 보통 시장 평균에 비해 훨씬 낮게, 즉 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죠.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이 회사가 6억 달러는커녕 앞으로도 계속 적자를 낼 거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 회사의 계획대로 흑자 전환에 성공하기만 하면 지금 주가는 엄청난 박앤셀 가격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장이 아직 알아보지 못한 저평가된 가치라는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시장의 공포가 최고의 매수 기회일 수 있다는 역발상적 접근이죠. 물론 이 모든 것은 내년의 수익성을 회복하고 고객들을 충분히 붙잡아둔다는 매우 도전적인 전제 하에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실패할 위험도 분명히 존재하죠. 정리가 되네요. 오늘 우리는 오스카헬스라는 한 기업을 통해 절망적인 현재와 희망적인 미래라는 두 가지 얼굴을 동시에 들여다봤습니다. 의료비 급증과 정부 보조금 종료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고 있지만 동시에 28% 가격 인상이라는 극역 처방과 그것을 가능하게 할지도 모르는 기술 기반의 강력한 고객 경험이라는 구명보트를 통해 2026년의 반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 이야기는 단기적인 생존 위기를 극복하고 자신들이 쌓아온 장기적인 성장 동력의 가치를 시장에 증명해낼 수 있느냐의 싸움으로 요약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한번 곱씹어볼 질문을 던져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모든 반전 시나리오는 결국 28% 가격 인상이라는 고객 입장에서는 매우 받아들이기 힘든 조치를 기꺼이 감수할 것이라는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건강이라는 지극히 민감하고 비용에 예민한 영역에서 더 나은 고객 경험이라는 무형의 가치는 가파른 가격 상승이라는 현실의 벽을 넘어설 만큼 과연 강력할까요? 오스카가 제공하는 기술적 편리함이 더 가벼워진 고객들의 지갑을 기꺼이 열게 할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을지,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이 회사의 운명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